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뒤집은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주에서 여성 신규 유권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나이지리아 타라바주에서 테러 공격으로 2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사망하고 카톨릭 교사가 교회에서 납치됐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시카고 미시간 애베뉴 매그니피센트 마일 인근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29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23일 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통화 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전기 요금이 치솟으면서 미국 가구 6곳 중 한 곳은 제때 요금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사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혐의를 다룬 소송과 관련해 3,7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주에서는 여성 신규 유권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 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타겟 스마트 인사이트에 따르면 위스콘신주를 포함해 미시간, 캔자스 등 낙태권이 폐지될 위험에 처한 주에서 여성 신규 유권자 등록이 남석을 크게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이 이미 중간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상황에서 실제로 여성들의 반발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한으로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별로 결정권을 넘기면서 미국 사회에서 찬반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달 초 나이지리아 타라바주에서 테러 공격으로 2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사망하고 가톨릭 교사가 교회에서 납치됐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경 타라바주 가솔 카운티에 있는 디냐 마을에 이슬람 국가 소속 무장대원들이 들이닥치면서 아그네스 카톨릭 교회에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카톨릭 교사인 기디온 체헨바를 납치했습니다. 본당 신부는 테러범들이 주일에 교회 건물에 침입했다며 그들은 교회 구역 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고 교리 교사인 기디언 체헨바는 총에 겨눠진 채 강제로 교회 밖으로 끌려나왔다고 제보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에는 무장 괴한들이 가솔 카운티의 기독교인 마을인 카레쿠카를 공격해 총 1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6명은 마을 수비대들이며 나머지 6명은 그들이 쏜 총에 맞은 테러범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시카고 미시간 애베뉴 매그니피센트 마일 인근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화요일 저녁 7시 45분경 600블럭 놀스 미시간 애베뉴에서 발생했다고 전하며 36세 남성으로 밝혀진 피해자는 목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목격자는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에 사건 발생 전 큰 언쟁이 오고 갔다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29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의 31번째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수천 명이 숨지거나 부상당하고 수백만이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독립기념일이 씁쓸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한 군사적 지원은 모두 106억 달러에 달하며 이번 발표는 단일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조사되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23일 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통화 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카시카리 총재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물가 상승률이 8% 또는 9%일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 수준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 볼커 스타일처럼 매우 공격적이어야만 하는 매우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볼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을 말하는데요. 볼커는 1980년대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려 당시 고공행진을 하던 물가를 잡았지만 경제의 경기 후퇴를 유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전기요금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가구 6곳 중 한 곳은 제때 요금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에너지 지원 협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약 2천만 가구가 전기료를 체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에너지 요금 체납액은 약 160억 달러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2배 수치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7월 평균 전기료는 전년 동기 대비 15%나 올랐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사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혐의를 다룬 소송과 관련해 3,7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이번 합의로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휴대전화의 위치 서비스를 껐음에도 이들에게서 위치 정보를 수집해 캘리포니아 주법과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는 집단 소송을 해결한 것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예상되면서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날 되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